자, 원래는 지난주부터 이제 사진 이제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AI, 제미나이에서 이미지 만들고, 그록에서 이미지 만들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에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그록에서 영상 만들고,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영상으로 계속 이어서 만들어 보니까, 어때? 그 내 상상력이 그냥 만들어지니까 되게 재밌었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우리는 안 해봤지만, 제가 이제 원래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 옛날 사진, 진짜 70년대, 80년대 사진을 집에 있으면 그걸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내 갤러리에 담아서 그걸 갖다가 어때요? 그록에다가 올리면 그록 말고 이제 그런 AI 있어요. 여러 가지 픽스버스라는 앱도 있고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앱에다가 사진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사진이 움직이는 영상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추억의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녀들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학창시절 때 사진 같은 걸 친구들 모임이 있었으면 걔네들은 분명히 못한단 말이죠. 그 친구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배웠기 때문에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친구들 톡방에다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딱 보내놓고 나면 걔네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거죠,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내가 찍어준 우리 손주들 사진을 갖다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그런 걸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줘도 괜찮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보셔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이제 오늘부터 배울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또 접목을 시켜서 또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스마트폰 최신 기종으로 바꾸신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최근엔. 오늘 우리 선생님도 또 25 울트라로 바꾸고 오셨대요. 네. 두 분이 네, 바꾸셨어요. 지난주에 바꾸셨는데 지지는 열이 많이 받으셨던 모양이네. 너무 안 되니까. 큰 독수리에 제가 적용됐어요. 충격을 받았어. 큰 독수리 이렇게 하게 받는 거예요. 네, 그죠. 부엌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부엌이에요. 난 부엌이가 축구하는 거가 너무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제 바꾸셨고 저랑 같은 기종으로 가져오시는 바람에 일단은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약간 이제 이론을 첫 시간을 조금 하고요. 이제 하고서 이제 스마트폰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카메라 앱이 과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뭐 길면 좀 그 다음 주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사진은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를 좀 이제 배울 거예요.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사진 기본 설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복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잘 찍는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하는 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앵글과 샷이 뭔지, 그 다음에 인물 사진과 풍경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있는 포토 에세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글을 잘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글을 이렇게 잘 쓰지 뭐 일기 쓰는 것도 그렇고 글 잘 못 쓰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배운 게 뭐였어요? 제미나이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내가 찍은 사진을 올려서 얘 보고 이제 포토 에세이를 써달라고 하면 너무 잘 써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수정하는 거, 리터칭이라는 게 이제 수정인데, 사진 수정하는 것도 이제 조금씩 배워가시면 이제 본인들 진짜 AI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진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로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찍은 사진을 또 수정까지 하면서 진짜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이제 밟아갈 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뭐 처음 들어보신 용어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아주 쉽게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 내가 찍은 사진에 이렇게 캘리그라피 글씨도 한번 넣어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카톡에 이렇게 멋진 사진에 이렇게 캘리그라피 글씨까지 써셔가지고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명언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 이런 거 앱 2개면 끝납니다. 네, 이렇게 만드는 거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뒤에 또 배울 수 있으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진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 갤러리 사진들이 많이 있죠. 그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진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그럼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고 내가 왜 찍었고 이걸 언제 찍었는지 이런 기억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담은 갤러리에 담아있는 모든 사진에는, 그래서 그 사진에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있는 게 바로, 그래서 우리 사진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찍은 모든 사진에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어떤 시간이든 공간에서 찍었든 어떤 마음에 움직여서 내가 왜 이걸 찍었을까? 너무 꽃이 이뻐서, 그 다음에 너무 풍경이 이뻐서, 어떤 내가 마음이 동해서 그 사진을 찍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진 한 장을로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얘가 이 사진을 왜 올렸을까? 근데 사진을 딱 보니까 얘가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건지 알겠어. 이런 것들처럼 사진에는 말이 있고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하나의 언어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사진 작가들, 사진 이쪽에 있는 오래된 뭐 사진 작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진짜 카톡에 사진 하나 올라와도 앞 얘기 앞서도 이게 무슨 사진이구나, 왜 올렸구나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여행 갔으면 단체 사진 올렸으면 이게 단체 사진 찍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거 찍을 때 찍을 때 누가 막 장난을 너무 쳐서 막 이렇게 이런 추억들도 새록새록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여행 갔었으면 해외여행에서 이 사진이 언제 어떻게 찍었든지, 이 사진이 탄생하게 된 비화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행을 가시게 되면 어떤 맛집을 가요. 그 맛집에 가면 내가 맛집에 그 멋진 맛있는 반찬이나 저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진을 찍으면 이걸 내가 왜 찍었는지, 이거 내가 먹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찍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거를 하나하나 모아서 나중에는 이제 영상으로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블로그로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런 사진들 찍어볼 때, 그래서 사진은 스토리텔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때?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이런 것들은. 자, 특히 이제 사진은 스토리텔링인데, 이 사토 토미오라는 카메라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저도 저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이분은 일본 사진 작가예요. 사진 작가인데 뇌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뇌과학자. 그래서 뇌가 건강해지는 하루 습관 및 누구라도 끌리는 말솜씨 저자. 사진을 찍으면 젊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임상 실험을 했대요. 사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육체 연령을 젊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임상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뇌과학자이자 사진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지금도 사진 일을 하고 계신데요. 사진 일을.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대체로 어때요? 우리가 움직이게 되죠. 돌아다니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손가락이 움직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젊고 뇌 노화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젊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진 애호가들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사진은 자유가 있다. 그 다음에 감동을 느끼고, 그 다음에 사진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또 가족 사랑을 깊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되게 아주 얇아요. 책을 이제 가져올 거 그래서 이 책 되게 얇은데 뭐 사진 어떤 뭐 뛰어난 기술에 대한 책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느꼈던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어떤 그런 사진과 그 사진에 대한 설명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책들은 거의 안 나와요. 사진 책들이 요즘에는 그 거의 뭐 사진 기술 서적 정도로 나오고 이런 책들은 거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진 다루는 책들 이런 책들은 좀 요즘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너무 이게 스마트폰이 급변하다 보니까 책을 쓰고 출간하게 되면 또 스마트폰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스마트폰 특히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이게 저도 책 사서 보고 읽고 나니까 또 바뀌어 있어. 네, 그래서 이 참 스마트폰 관련 책들을 어떤 내용들을 이 사람들은 썼나 작가들이 이런 사진 작가들이 썼나 해서 그런 글 쓴 사람들이 진짜 스마트폰 사진 책들을 쓴 사람들이 사진 작가도 있지만 진짜 사진 작가가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요즘도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는 있는데 좀 보통 요즘에 나와 있는 책들이 25까지 나와 있는 책은 없고 23까지는 아마 적용된 책인 것 같아요. 요즘 나와 있는 책들은. 그래서 카메라는 나이를 묻지 않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젊어진다. 그래서 많이 찍으세요. 많이 돌아다니시고. 저는 이제 허리가 아파서 많이 못 돌아다니게 하는데 어쨌든 사진 찍는 걸 진짜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제 이제 집사람하고 여행을 다니게 되면 사진 찍는 것 때문에 맨날 욕을 먹는데 여행을 온 건지 사진 찍으러 온 건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집사람 여행 갈 때는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이제 그래서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진기를 들고 다녔는데 스마트폰이 좋아지면서부터는 특히 이제 노트 5부터 썼는데 노트 5도 괜찮았는데 20 시리즈 넘어가서부터는 웬만하면 카메라를 안 가져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거 다 처리하고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찍어 보시는 분들이 스마트폰도 좋긴 한데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카메라가 좋은 게 많죠. 그래도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 스마트폰이 화소라든지 어떤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그런 기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스마트폰으로도 영화도 찍고 사진도 찍고 사진 작가 그 다음에 사진 전시회도 스마트폰으로 찍은 걸로 가지고 사진 전시회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찍어 보시면 좋고요. 이거 뭐 메모리가 꽉 차서 못 찍는 거지 이게 예전에는 필름 비싸서 너무 그냥 한정된 사진만 딱딱딱 찍었단 말이죠. 진짜 제가 2000년 초에 처음 사진관을 할 때는 필름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유치원 여행 이제 소풍 가잖아요. 그러면 필름을 몇 통을 36방짜리 몇 통을 가져가냐면 보통 한 20통 정도 가져가요. 36방 정도를. 그래서 그 20통을 거의 다 쓰고 옵니다. 애들 찍어주고 오다 보면. 근데 그거는 진짜 우리 요즘에는 막 똑같은 사진 따따따따 찍어버리죠. 근데 필름은 어때요? 몇 컷 못 찍거든요. 연속컷도 찍을 수가 없거든. 그렇게 해서 한두 장 찍고 눈 감으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포토샵이 나오고 디카가 나오면서부터는 고객들이 요청하는 게 포토샵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많죠. 지금도 많이 있어요. 얼굴 뭐 날씬하게 성형해달라고 많이 하죠. 성형외과를 가야 되는데 다 포토샵으로 성형을 해달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쁜 사진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진을 찍는 본인 나는 젊어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되게 맑아지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이렇게 찍을까 저렇게 찍을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 EBS인가 그 교육 방송 있잖아요. 거기서 치매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80대 후반에 되신 분이 이제 치매 때문에 오셨는데 검사를 했는데 치매가 이 나이에 온 거는 되게 늦게 온 거니까 되게 좋은 거다. 근데 딱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님은 고학력이었기 때고 그다음에 늦게까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머리 쓰시는 일을 하셔서 치매가 늦게 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학력에 그다음에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 머리 쓰는 사람들이 치매가 늦게 온다는 얘기가 맞나 봐요. 네, 공부를 계속 한다는 얘기는 머리를 쓴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막 찍진 않거든요. 어떻게 이쁘게 찍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찍는다는 거죠. 그리고 뇌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어지는 거니까 사진을 찍는 거는 좀 더 열심히 영상을 찍는 것도 그렇고 사진 찍는 거는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은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기록성, 진실성, 시간을 기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사진은 이런 기록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의 사진은 이야기 스토리텔링 시대였다라는 걸 이제 얘기가 한다는 거예요. 언어이자 소통이고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지시를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아주 쉽게 찍고 쉽게 전달하고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 전달하는 게 그 다음에 그 사진 안에 이야기를 딱 써서 또 보내게 되면 되게 또 전달이 되게 높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찍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찍히는 일은. 네, 그런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많이 하는데 단체 사진에도 내가 빠져있고 항상 그렇게 물론 이제 셀프 타이머 눌러서 찍으러 가긴 하도 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잘 안 쓰게 삼각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있으니까. 근데 보통 찍으러 가면 삼각대가 없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남한테 맡기다든지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이 찍히는 일이 좀 드물더라고요. 남을 찍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진 작가는 도구를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잘 표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도구도 잘 다루죠. 도구도 잘 포토샵이라는 것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잘 다루는 거긴 하지만 그걸 또 가지고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 관점이나 관찰도 다룰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 지금은 이 창의성이 좀 많이 AI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그죠? AI한테 많이 이제 맡기게 되는 경향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AI한테 맡기고 나는 또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쁘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근데 이 사진 찍는 일은 본인의 생각에 나와야 되는 거죠. 순간 포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찍을까 이제 상상력도 나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 AI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AI한테 난 이런 사진을 찍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진을 만들어줘 하면은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만들어줄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진짜 사진이 아니잖아요. 내가 찍는 사진, 내가 찍는 풍경 사진, 내가 찍는 인물 사진이 진짜 어떤 창의성이나 순간 포착, 그다음 상상력을 다루는 게 이제 사진 작가다. 그래서 이 사진 작가가 다루는 게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스마트폰이 진짜 가족보다 애인보다 남편보다 와이프보다도 더 가깝게 있는 게 스마트폰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스마트폰 안에는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엄청난 기능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잊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저는
지난번에 지난 가을에 그 자원봉사 사진 촬영을 갔다가 이제 마을회관에서 이제 아파트 마을회관에서 이제 어르신들 프로필 사진을 찍어줬어요. 근데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이렇게 좀 길게 보이려고 쭈그리고 앉아서 밑에서 좀 찍어줬단 말이죠. 그러다가 뒤로 쭈그리고 엉덩이만 찍었어. 근데 화단 이제 그 나무 돌뿌리에 이제 제가 엉덩이를 찍은 거야. 근데 이걸 뒷주머니에 넣고 있었네. 근데 뒷주머니에 넣고 있어가지고 뭐가 뿌직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밑에 마지막 밑에 게 여기가 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이 유리 글래스가 보호 글래스가 여기 씌워져 있어요. 다 하나씩 다 끼웠어요. 유리 글래스를 하나씩 다 끼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뜯었어요. 뜯었더니 안에가 원래 이 메인에는 기스가 안 난 거야. 요것만 깨진 거야. 요것만.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렌즈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끼웠단 말이죠. 이 모델에 맞춰서 요거 하나씩 5개를 다 끼웠습니다. 보호 글래스를 끼워서 강화 보호 글래스를 끼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요거를 어디 가서 끼워요? 요거를 제가 구매를 해다 줄게요. 해다 드릴 테니까 본인이 끼워요? 예, 직접 본인이 셀프로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끼울 수 있으니까 이거를 렌즈 이거 깨지면 이거 통째로 갈아야 돼요. 보험 없으면 이거 수십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도. 그래서 요거 저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완전 깨졌거든요. 근데 요걸 혹시 와서 이제 집에서 뜯었더니 그것만 깨진 거야. 이 유리만 강화 그레스만 깨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씌워서 쓰는 것도 큰 문제는 없어요. 예, 촬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으로 떠난 시간 여행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떠난 시간 여행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분명히 우리 셔터를 누를 때는 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서로에게 주고받는 일들이 주로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사진에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또 갤러리에 들어있는 사진마다 뭔가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휴가 여행, 그 다음에 산책 중에 담은 사진들, 등산, 뭐 자전거 라이딩, 트레킹,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은 우리의 일상을 여러모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소통이 되는 거고 공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배려일 수도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게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뭐 가족을 찍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남자들이나 여성들이 50이 넘어가고 이제 되면은 스마트폰 안에 가족 사진보다 꽃 사진이 제일 많대요. 꽃 사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저도 그걸 느껴요. 저도 그걸 느끼고. 그리고 꽃 박람회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진짜 꽃 찍고 계시는 남녀 어르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동년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데 꽃을 이쁘게 찍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꽃밭에 서 있는 친구들을 찍어준다든지 가족을 찍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으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긴 한데 일단 남이 찍어준 사진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남이 찍은 거를.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내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내가 뭘 어디를 다녔고 내가 주변에 있던 소소한 이야기들, 내가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소소한 이야기들을 여기 가서 이걸 찍었다. 아니면 음식, 내가 맛집을 가서 찍었는데 여기 맛집 음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맛집 사진을 찍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찍은 것들을 이제 카톡방에 이제 이번 주부터 올리시면 돼요. 네. 이제 AI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찍은 사진, 뭐 산책을 하다 찍은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강아지 반려견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소소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담아보면, 요런 사진을 왜 이렇게 찍었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뭐 그 다음에 이 각도에서 이렇게,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네? 그 다음에 만약에
같은 동네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나도 여기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난 이런 느낌의 사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느낌의 사진이 나오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둘 담아 보시면 좀 더 재밌는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사진 찍는 각도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도 이런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게 뭐예요? 좀 가깝게 찍은 사진들이잖아요. 가깝게 찍다 보니까 주변이 이게 뭉그러지죠. 이거 뭉그러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접사 사진이라는 건데 이게 가깝게 찍는 사진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예전에 카메라로 찍을 때도 그랬고 이 접사 매크로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런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게 접사 사진을 찍으려면 어디 바닥에 쭈그리고 앉든지 털푸다가 앉든지 엎드리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찍고자 하는 그 사진, 이 피사체에 가깝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렌즈도 되게 접사 렌즈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접사 렌즈가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렌즈를 갖다가 이렇게 찍게 되는데 근데 스마트폰이 됐는데 스마트폰에서 접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접사가 되고 아웃포커싱이 되는 기능들이 처음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점점 해마다 바뀌면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왔고 지금은 완전히 접사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스마트폰이 이제 아예 자동으로 접사를 찍게 이런 피사체에 가게 되면 아예 이제 접사 사진을 찍게끔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이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색을 바꾼 거긴 한데 이런 사진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충분히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아웃포커싱 되는 사진은 충분히 찍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찍을 수 있고요. 가깝게 최대한 지금은 이 갤럭시 S25 울트라는 피사체하고 카메라하고 거의 이 정도 2cm 정도까지도 가서 찍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 거리까지도. 그럼 엄청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그냥 봤을 때하고 가깝게 들어가면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S25 울트라는 그 정도까지도 밀착해서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 사진도 찍어보면 이 사진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진짜. 네. 너무 이쁘니까. 이게 뒷배경도 날아가고 꽃만 이게 딱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나비나 벌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여기 위에 개미가 하나 올라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 찍을 때 찍다 보면 왜 꽃사진을 찍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런 사진들 이거는 이제 나무 밑에서 찍은 거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찍은 거거든요. 위를 올려다보고 찍은 사진들 나무에다가 카메라를 바짝 붙여가지고 위를 올려다본 거예요. 이런 사진은 누구나 충분히 찍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진이 자작나무 숲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해서 하늘 위에다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거의 내 눈에서 보이는 높이에 있는 물체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좀 더 바닥을 내려다본다든지 하늘을 본다든지 이런 시선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코스모스잖아요. 근데 얘가 혼자 이렇게 엄청 크죠? 얘 혼자 이렇게 이 다른 코스모스 엄청 크더라고요. 요게 단양에서 찍은 건데 단양에서 재작년 가을인가 찍었던 건데 주차장에서 코스모스 한참 피어있는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주차장에서 딱 봤는데 저 혼자 이렇게 피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 들어갈 수는 없고 줌으로 당긴 겁니다. 줌으로 당겼는데 찍고 보니까 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찍고 보니까 벌이 있더라고요. 이만큼 줌을 당겨서 찍었는데도 화질이 깨지지 않고 이게 여기는 완전히 이 산 절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이제 그 한강
단양 쪽이니까 무슨 북한 남한강인가요 거기가? 단양 쪽이? 남한강이죠. 그 남한강이 쭉 흐르고 있고 이 벽 쪽으로는 이 숲 벽 쪽으로는 산책로가 쫙 데크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어쨌든 이 단양의 이 하상 주차장에 코스모스 꽃밭이 그렇게 크진 않아도 항상 해마다 코스모스를 심어요. 해마다 있어서 여길 촬영 때문에 갔다가 한 번씩 꼭 들려서 찍고 옵니다. 작년에도 갔었는데 작년에는 사진을 못 찍고 그냥 구경만 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거 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 찍은 사진에다가 이제 이렇게 캘리그라피 글씨를 입힌 거예요. 캘리그라피 글씨. 요거 청강대죠. 청강대 가을. 예, 여기 우리 밑에 내려가면 이 은행나무 큰 거 있는 거. 본관 바로 밑에 거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밑에 캠핑 의자들 쫙 이렇게 갖다 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은행나무가 되게 가을 되면 봄 가을이 되게 예뻐요. 이 청강대가 되게 예쁘고 요거는 양평에서 카페 갔는데 여기가 지금 카페인데 카페 앞에 있는 잔디밭이에요.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하늘하고 같이 찍었는데 이거를 수채화로 바꾼 거예요. 수채화로 바꾼 거고 요거는 그 양평의 예그리다인가 거기가? 그 카페 있고 그죠? 네, 거기 있어요. 거기 갔다 온 거고 요건 이제 궁평항에서 이게 벌써 이제 재작년이네요. 25년 1월 1일 날 찍은 거거든요, 이게. 요거는 25년 1월 1일 날 궁평항에서.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찍어서 바로 여기 캘리그라피 글씨 입혀서 이날 하루 종일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작년 1월 1일 날. 작년. 올 1월 1일 날에는 동해를 가긴 갔는데 동해 옥계 해수욕장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그 동해가 구름이 그 수평선에 구름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 위에서 올라왔어요. 이 바다 위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구름 위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이게 여기도 지금 서해잖아요. 궁평항이 서해니까 이 마을을 지나서 해가 뜨니까 바다 위에서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동해를 갔는데 하필 이런 게 구름이 떠 있는 거야. 이만큼이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해가 이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게 못 느꼈어요. 그 옥괴가 또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또 어쨌든 해마다 해 뜨는 걸 1월 1일 날 보러 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잘 안 건져져요. 동해 사는 사람도 1년에 몇 번 못 본대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깨끗하게 올라오는 거를 진짜 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좀 따뜻해질 때 그때 한번 동해 가서 다시 한번 해 뜨는 걸 한번 보러 찍으러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게 충분히 선생님들도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에요. 뭐 이런 사진도 뭐 그렇고. 앱에서 하는 거예요. 네. 앱에서 이 사진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AI 기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채화는 제미나이에다가 사진 넣고 수채화 스타일로 바꿔줘 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안 하고 이건 앱에서 그냥 사진만 올려서 바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것도. 울트라인 있는 건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자 이제 스마트폰 사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한번 볼 거예요. 설정.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내가 지금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뭐 이건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얘기한 거고. 요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죠. 항상 촬영 에티켓은 요런 촬영 에티켓뿐만 아니라 운전 에티켓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운전자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들. 이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그 서해 동상에서 내려오다가 골목길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를 박아가지고
걔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근데도 오토바이다 보니까 이게 100대빵은 안 나온대. 다치지. 그래도 다행히 이 큰 도로가 아니고 이 언덕길에서 내려와서 서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다친 건 없어요. 그냥 살짝 부딪히기만 했기 때문에 모서리에 부딪혀서 제 오른쪽 코너에 모서리에서 부딪혀가지고 제 차만 망가졌어. 자, 어쨌든 요런 것들이 있다. 요걸 잘 보시면 되고요. 에티켓. 자, 이제 스마트폰 안에 이렇게 설정이 이렇게 있어. 설정 창이. 요 설정 창 제가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요걸 있는데 요게 이제 카메라로 들어가면 설정이 있거든요. 카메라에 설정이 있는데 이 설정 안에 AI 기능서부터 해가지고 일반적인 기능까지 다 들어 있어요. 이 안에. 요거를 이제 세팅을 할 거예요. 요걸 세팅을 할 건데, 자, 우리 스마트폰 한번 다 켜보시고 똑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카메라를 열면 유선으로 연결했는데도 얘가 나오는 게 속도가 있게 느려. 일부러 유선으로 바꿨는데 볼게요. 다시. 자, 카메라 바꿔서, 자, 카메라 와서 지금 예전에는 상단에 우리 두 선생님 거는 아마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가 왼쪽 상단에 톱니바퀴 있죠? 네, 왼쪽에 있어요. 왼쪽 상단에 있죠? 우리 선생님 거는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없죠? 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점 4개. 요거 점 4개 눌러보세요. 요거 눌러보면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메뉴가 좀 여기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일부 메뉴가 여기 상단에 있어요. 상단에 요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또 이따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자, 설정, 톱니바퀴를 찾으셨으면 요 설정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요 이제 설정창이 열렸죠. 설정창이 열렸어요. 근데 우리 김상훈 선생님이나 우리 선생님께 아마 지금 요 기능이 다 있죠? 있나요? 인텔리전트 기능이라서 문서 및 텍스트 스캔, QR코드 스캔, 촬영 구도 추천, 인텔리전트 최적화. 요 4개의 메뉴가 있나요? 제 건 없어요. 없죠? 우리 김상훈 선생님 거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여기 4개가 AI 기능이에요. 요거는 요 AI 기능, 요거 인텔리전트 기능은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진 모드에서만. 그 뭐냐? 우리 스마트폰은 모드가 사진, 인물사진, 프로, 동영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요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는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진 모드가 아닌 것에 있을 때 설정을 들어오면 요게 다 비활성화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사진 모드가 아니야. 여기 만약에 프로로 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설정을 들어왔어. 설정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꺼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꺼져 있다는. 이게 바로 AI 기능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진 모드에서만 AI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사진 모드에서만. 요런 기능이 들어있는데, 자, 문서 및 텍스트 스캔. 요거 4가지만 하고 오실게요. 문서 및 텍스트 스캔은 뭐냐면, 우리 OCR 기능이라고 해서 문서 파일을 읽게 되면 여기에 있는 문서 안에 있는 글씨만 내가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글자만 내가 가지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 거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찍는데 사진 이미지 안에 글씨가 있다면 요 텍스트 스캔 기능을 얘가 발동을 합니다. 발동을 해요. 그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활성화시키는 거고, QR코드가 뭔지 아시죠? QR코드. 요걸 켜놔야지만 사진 모드에서 QR코드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걸 꺼놓으면 사진 모드에서 QR코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현장에서 이제 QR코드 인식을 하려고 내가 카톡방 같은 거 QR코드 켜놓으면 이거 인식하세요 하는데 인식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 요걸 꺼놔서 그런 거야. 사진 카메라 켜서 QR코드 스캔하세요 했는데 스캔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들어가 보면 이게 꺼져 있어. 이게 꺼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 구도 추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진 찍을 때나 영상 찍을 때 가장 힘든 게 구도예요. 구도. 사진 찍는 구도. 근데 이 구도를 얘가 AI가 잡아주는 거예요. 요게. 요거 이제 잡아주는 게 있는데 요거가 촬영 구도 추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활성화시키면 AI가 이 사람이 뭘 찍고 있구나. 이거를 얘가 구도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게끔 구도를 잡게끔 이 가이드라인이 보여요. 가이드라인이.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리전트 최적화라는 게 뭐냐면 이걸 클릭해보면 예전에는 그냥 인텔리전트 최적화 해가지고 여기 활성화나 비활성화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최대, 중간, 최소라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최대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요 기능이 없고 그냥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두운 장면을 밝게 음식은 더 맛있게 풍경은 더 생생하게 보이도록 색감과 대비를 최적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AI가 25가지 정도의 사물을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이 사람이 바다를 찍고 있구나. 그럼 바다에 어울리는 색감과 대비를 맞춰주는 거고 만약에 음식을 찍고 있구나. 그럼 음식에 맞게끔 색깔과 대비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인물을 찍고 있구나. 그럼 인물에 맞게끔 색감과 대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별 얘가 그 25가지 장면을 인식을 해서 최적 촬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요 기능이. 요걸 켜놓으면 좋겠죠. 지금은 요걸 켜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얘가 AI가 주는 색감보다 내가 그냥 찍을래.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해제시켜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텔리전트 기능이 있는데 자, 그럼 여기 인텔리전트 기능의 세 가지 기능, 요 세 가지 기능 중에 문서 및 텍스트 스캔은 뭐냐? 요걸 활성화 시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언제 발동이 되냐? 카메라를 딱 보면 자, 카메라를 보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글씨가 있는 부분에 갔을 때는 화면에 뭐가 떴어요 지금? 요게 보이죠? T. 요게 보입니다. T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요걸 누르게 되면 요것도 촬영이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글씨를 가져왔죠? 글씨를 가져왔죠? 글씨를 스캔해서 얘가 이렇게 스캔도 되고요. 다시 촬영도 되고요. 이런 기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 스캔을 얘가 이렇게 제가 프레시가 켜져 있구나 지금 자꾸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것만 내가 클릭을 해서 요것만 가져올 수도 있고요. 복사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 번역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고요. 요걸 내가 가져와서 영어로 번역된 걸 가져가서 딴 데 붙여넣기 할 수 있겠죠. 요렇게 글씨만 가져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이미지는 이게 없어요. 일반 이미지에는. 근데 이미지 안에 글씨가 보이면 얘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냥 찍은 것도 이렇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찍은 거를 얘를 이미지를 불러오잖아요. 이미지를 불러와도 얘가 나타나요. 이미지를 불러와도. 그럼 이미지를 불러와도 이거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있는 글씨만 내가 또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내가 클릭을 해서 요만큼만 내가 가져올 수가 있죠. 요것만 난 필요한 거야. 그럼 복사. 아니 모두 선택하면 이거 다 선택되겠죠. 여기서 바로 공유 누르면 이게 여기 있는 이 선택된 글씨가 가겠죠. 그럼 이거를 내가 쓸 때 어떨 때 많이 써요? 자, 요거 같은 기능은 선생님들이 어디 역사 박물관 같은 데 갔어. 그럼 그 앞에 가보면 이렇게 편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있는 글씨만 나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글씨만 싹 가져올 수 있죠. 네. 이게 예전에는 별도 앱을 썼었어요. 별도 앱을 썼는데 지금은 카메라 기능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어떤 역사의 여행을 갔는데 그날 내가 바로 그냥 현장에서 글씨를 못 쓰니까 요 장면과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된 요 표말 요걸 다 찍었어. 요거 찍고 그러면 내가 들어와서 정리를 할 때 사진 올려주고 글씨 요 사진에 대한 설명 글씨만 내가 가져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작업을 스마트폰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카메라가 이게 엄청 뛰어난 기능이죠. AI 기능이 생긴 겁니다. 이런 기능이 이렇게 AI 기능이 문서와 스캔이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없는 분들은 뭘 쓰냐? 앱이 있어요. 앱이 있는데
그 앱이 뭐냐면 앱이 여기 있어요. OCR이라는 앱이 있어요. OCR 텍스트 스캐너. 요걸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기 전에는 요걸 가지고 이 OCR이라는 텍스트 스캐너를 가지고 이미지를 인식을 하게 되면 요 안에서 글씨를 가져와요. 얘가 이런 거를 썼습니다. 앱을.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구매하면 평생 쓰는 이런 앱이었어요. 몇천 원만 내면 평생 동안 쓰는 그런 앱이에요. 이런 게 있고 앱이 되게 많죠. 이렇게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그래서 이게 설정에 이게 텍스트 스캔이고요. QR 코드는 이제 뭔지 아시겠죠? QR 코드. 그다음에 촬영 구도 추천이 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촬영 구도 추천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떴죠? 여기 보시면 요거 지금 이 수평 뜨죠?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여기 나오다 말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뜨죠? 이게 지금 뜨죠? 여기 뜨면은 얘가 이게 아니라 요 동그라미 안에 요 십자가 돌아다니죠? 요 십자를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요걸 맞추면 최적의 촬영 구도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찍어서 요렇게 맞추면 요게 최적의 구도니까 요렇게 와가지고 요게 딱 잡으면 요게 구도라는 거예요. 그럼 노란색이 떴죠? 요렇게 딱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 요렇게 가게 되면 또 이게 또 십자가 돌아다니니까 십자를 여기 안에 딱 넣어버리면 요게 최적의 구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오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이제 구도를 잡아줬다. 최적의. 요 기능이 촬영 구도 추천입니다. 그럼 좋겠죠? 이걸 쓰므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써보시다 보면 이게 AI가 추천해주는 구도가 내가 생각했던 구도가 안 맞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때 하시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 촬영 구도 추천이 있고 인텔리전스 최적화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인물을 찍고 있는 건지 뭐 음식을 찍고 있는지 야경을 찍고 있는지 풍경 사진을 찍고 있는지 얘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사진을 촬영을 해주는데 그걸 해줍니다. 이렇게 이 스마트폰 안에 설정 안에 AI 기능이 들어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AI 기능은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할게요. 자, 이제 우리 스마트폰 안에 AI 기능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이 AI 기능은 촬영하는 거에 이렇게 AI 기능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갤러리도 나중에 이제 볼 때 갤러리 안에서도 AI 기능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기능이 많이 들어 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또 설정 보시면 그 밑에 내려와 보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촬영 버튼 밀기가 있어요. 촬영 버튼 밀기. 촬영 버튼이 뭐예요? 우리 스마트폰에 촬영 버튼 있잖아요. 촬영 카메라 촬영 버튼 이거. 요거 하얀 거. 요거거든요. 요게 지금 보시면 여기 써 있는 게 그 버스샷이 있고 뭐 GIF 촬영이 있고 두 가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정 여기 눌러보면 여기 버스샷이 있고 GIF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촬영하는 방법이 요 동영상에 나오죠? 촬영 버튼을 살짝 터치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면 되는 거예요.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버스샷은 뭐냐? 고속 촬영이에요. 고속 촬영. 자, 한번 누르고 있으면 최대 100장까지 찍는 촬영입니다. 이게 버스샷이. 그러면 내가 찍고자 하는 어떤 뭐 달리기 하는 사람을 찍고 싶을 때 그럴 때 연속 컷을 찍고 싶은데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을 내가 가지고 싶을 때는 이 버스샷을 찍으시면 돼요. 한번 누르면 100장까지 찍힙니다. 100장까지. 자, 한번 해볼까요? 이게 잘 왜 안 되시냐면 하얀 버튼을 살짝 터치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야 돼요. 내리고 계속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제가 보여드리면 요 하얀 버튼을 사진 모드에서 하얀 버튼을 터치한 상태에서 살짝 밑으로 내리면 숫자가 나와요. 자, 어떻게 돼요? 이게 숫자가 지금 100장까지 가면 끝나요. 얘가 알아서 100장까지 찍힙니다. 100장까지 엄청나죠? 예. 네. 자, 100장까지 찍혔다고 여기 써있죠? 이 클릭을 하게 되면 요걸 클릭하게 되면 100장이 쫙 열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얘가 이 왕관 표시가 있는데 이 100장 중에 요게 제일 베스트 샷이다라는 걸 얘가 해주는 거예요.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딱 클릭하면 삭제 누르면 나머지 이거는 이제 한 장 요것만 선택된 건데 자 요거를 선택하면은 삭제하고 이동할까요? 이게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 100장 있잖아요. 100장 여기서 이거를 삭제하게 되면 나머지 삭도 지울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게 지금 이렇게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찍을 때 베스트 샷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쭉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100장 찍혔죠? 그럼 이렇게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00장이 찍힌 거고 여기서 얘가 지금 이 사진이 가장 좋은 사진이다 얘기하는 거야. 뭐 나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도 걔가 이제 그게 제일 좋대요. 100장이 나오죠? 이렇게 엄청나죠? 이걸 내가 찍고자 해봐요. 100장을 이거는 일반 우리 가지고 있는 D카드 못 따라와요. 이 기능은 D카드 못 따라옵니다. 이 속도는 엄청 빠르죠? 이 속도가 이렇게 찍어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안에 이게 바로 무슨 거다? 버스트샷이라는 거예요. 버스트샷. 이 촬영 버튼 밀기에서 버스트샷. 그러면 GIF는 뭐냐? GIF 들어보신 적 있죠? GIF 이 움직이는 사진입니다. 움직이는 사진 GIF라는 게 움직이는 사진인데 30장까지 가능하고요. 우리가 갤러리에서 GIF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도. 근데 이거는 촬영과 함께 GIF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버스샷 같은 경우는 한 장 한 장 낱장 끊어져 있잖아요. 얘는 GIF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찍을 때 자 똑같아요. 이게 포토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가서 최대 30장까지 얘가 찍어줍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보여줘요. 딱딱딱딱 가죠. 슬라이드처럼 얘가 갑니다. 슬라이드처럼 보여주는 게 GIF예요. 그 대신 소리는 안 들어가요. 동영상처럼 보이지만 이건 소리는 안 들어갑니다. 소리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많이 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 행사장에 뭐 전경이라든지 어떤 행사에 대한 어떤 이게 풀샷을 좀 보여주고 싶을 때 사진마다 찍어서 보내긴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쭉 훑어서 찍어서 지금은 현재 이 행사장 이래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한번 딱 보내면 얘가 보는 사람이 딱 보고 아 이렇구나. 내가 사진을 넘겨보지 않아도 한 번만 딱 가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단점이라는 거는 이게 동영상처럼 보이지만 동영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죠. 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GIF는 나중에 갤러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GIF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GIF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GIF 기능은 또 GIF만 만들어주는 앱도 또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앱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 버스트샷, 이 버튼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밌는 두 가지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요거는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 눌러보면 이제 촬영 버튼 밀기 했고, 워터마크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필름 카메라 찍게 되면 필름 카메라에 날짜, 뭐 시간 이런 게 써 있었죠?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카메라가 있었죠? 필름 카메라가. 거기에 이제 나도 내 사진에 내 이름과 날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걸 이제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활성화 시키면 이제 클릭하고 활성화 시키잖아요. 그러면 날짜도 선택할 수 있고요. 시간도 넣을 수도 있고요. 편집해서 여기 저처럼 제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를 좌로 정렬, 가운데 정렬, 우로 정렬 요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편집이라는 거 뭐예요? 이 이름을 내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누르면 이름 편집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편집이 가능하고요. 근데 날짜는 필요 없어. 그럼 날짜, 시간도 필요 없어. 지우면 난 이름만 나오게 할래?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꼴은 많지는 않아요. 딱 두 개. 기본, 로버트, 그 다음에 노트 세리프, 그 다음에 로보토, 그 다음에 기본 이 세 가지 폰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 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위로 놓을 거냐, 아래로 놓을 거냐, 요 기능.
이렇게 정렬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이렇게 5가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내가 찍은 사진이다. 내 이름을 넣고 싶어. 그러면 오토마크를 활성화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나는 내 별명, 내 닉네임, 내 호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걸로 쓰셔도 되겠죠. 예, 골뱅이 넣고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성화 시키시면 되면 요거를 찍으면 요게 들어가면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된다? 자, 사진에 이제 그게 찍힌다 그랬죠. 자, 이렇게 써서 제가 우리 이제 선생님을 제가 찍어요. 이렇게 딱 찍었어요. 그럼 사진을 가보면 사진에 나오죠. 여기 나오죠. 네,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나오는 거를 이제 워터마크 기능을 쓸 수가 있다. 아시겠죠? 네. 워터마크가 그런 기능이고요. 고급 사진 옵션은 우리가 프로모드 사용할 때 이제 그 기능인데 고효율 사진을 활성화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요거는 저장 공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긴 하겠지만 남들이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HEIF 형식이 일부 컴퓨터나 일부 앱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모드 사진은 프로모드로 사진을 찍을 때는 2가지 방식으로 저장할 거냐, 라우라는 폴더 확장자와 JPG라는 확장자 2개를 쓸 거냐. 그럼 사진이 한 장 찍을 때마다 2장의 사진이 찍힙니다. 프로모드에서. 아니 나는 한 장만 할래. 아니면 라우라는 이것만 저장할래. 프로모드 쓰는 이렇게 용량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프로모드 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라우가 뭐고 JPG가 뭔지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모션 포토 캡처라는 게 있는데 모션 포토를 나는 촬영 버튼 누르기 전후 다 찍고 싶어. 모션 포토 이게 뭐냐면 아이폰에서는 라이브 포토인데 움직이는 사진을 찍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진. 요 기능이 뭐냐면 자 이것도 재밌는 기능인데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사각 박스에 플레이 버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요게 지금 꺼져 있는 건 하얗게 돼 있고 요게 선택이 되면 노랗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모션 포토가 켜졌다고 뜹니다. 예, 여기 있죠? 없으신 분 계신가요? 다 있을 거예요. 요거는 요걸 켜놓고 찍게 되면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히면서 사진의 영상까지도 찍히는 게 모션 포토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사진 찍기 전후까지 찍는다 했죠?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상태에서 가다가 이걸 찍게요. 자, 찍었습니다. 근데 모션 포토 찍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저장하는 시간 때문에. 그러면 모션 포토를 찍었으면 모션 포토 보기라는 갤러리에 이 메뉴가 생성이 되는데 요걸 클릭을 딱 해보면 움직이죠. 자, 찍으러 가기 직전 모습과 찍고 난 후의 모습이 나와요. 그게 담기는 거예요. 여기 플레이를 시키면. 자, 그래서 3초의 사진이 나옵니다. 3초. 그 동영상, 사진은 내가 요 화면을 찍었지만 모션 포토 보기를 누르게 되면 3초의 동영상이 찍히는 거예요.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션 포토로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좋은 게 여러 가지 응용이 될 수가 있는데 단체 사진 찍으실 때 요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럼 한 번만 찍어도 돼요. 눈 감은 사람은 안 나오는 거 찍는 거. 예. 그러면 요 모션 포토 보기 이렇게 눌러서 놓으면 이게 돌아가잖아요.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플레이하면 요거 서 있죠. 요 상태에서 내가 요거를 내가 잡을래. 해놓으면 요 상태.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야. 그러면 요 상태에서 캡처를 하는 거예요. 동영상이잖아요. 동영상은 여기 왼쪽에 요게 캡처예요. 그러면 요 장면이 캡처가 되는 거예요. 캡처. 그럼 동영상도 사진 캡처가 가능합니다. 동영상. 그럼 캡처하면 얘가 여기 저장한다고 뜹니다. 그럼 요거는 갤러리에 동영상 캡처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캡처 폴더 안에 얘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갤러리에 가보면. 자, 갤러리에 가보면 앨범 폴더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영상 캡처라는 게 있어요. 폴더가. 그럼 여기 가보면 요게 지금 찍은 거. 요게 지금 캡처가 되어 있죠. 네, 요렇게 동영상도 캡처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렇게 모션 포토 기능이
다양한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모습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순간 포착을 놓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 찍으러 막 가는데 이렇게 찍으러 갈 때 보면 막 순간 포착, 놓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게 모션 포토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잘 활용해 보시면 이 기능도 재미있는 모습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모션 포토 기능 썼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추가된 메뉴들인데, 요걸 클릭해 보면 리바운드 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자, 보세요. 네. 왔다 갔다 하죠. 네. 부메랑 영상처럼 짤 영상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짤 영상.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재미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 만약에 하나 찍는다면 이걸 켜놓고 사진을 찍게 되면, 자, 찍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볼게요. 자, 그러면 모션 포토로 리바운드를 놓게 되면 이렇게 되죠. 찍으러 가기 직전 모습부터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리바운드 영상, 그 다음에 또 슬로우도 나옵니다. 보세요. 슬로우. 살짝 슬로우가 나오죠? 네, 이 3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 포토 3초짜리 영상이긴 하지만 다양한 짤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슬로우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이게 모션 포토 기능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스마트폰 안에 재밌는 기능 많죠. 예. 자, 여기 이제 셀피 촬영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셀피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굳이 왜 넣어놨는지를 몰라요. 이거 무조건 비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셀카 찍게 되면, 원래는 셀카 찍으면 이게 활성화 시키는 게 맞긴 맞아요.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찍는 게. 근데 뒷배경에 만약에 글씨나 현수막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셀카를 찍어요. 그럼 이거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는 뒤에 글씨가 어떻게 나올까요? 거꾸로 나와요. 거꾸로. 근데 제대로 나오려고 그러면 얘를 비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얘를 비활성화 시켜야지만, 만약에 내가 요거를 꺼놓고 비활성화 시켜놓고 이거 켜놓고 제가 셀카를 찍어볼게요. 셀카를 찍으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만약에 글씨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글씨가 써져 있죠. 그러니까 요 써있는데 거꾸로 돼 있죠. 여기 지금 거꾸로라는 거죠. 여기 지금 거꾸로 지금 찍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얘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활성화를, 자, 이게 요거 써놓고 요걸 찍게 되면 볼 때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찍으면 어떻게 된다? 좌우 반전돼서, 지금 잠깐만요. 꼭 안 꺼졌나 봐요. 됐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반대이 있는데. 글씨도 지금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아, 내가 거꾸로 들고 있었구나. 제가 거꾸로 들고 있었네요. 글씨를. 이렇게 해서 찍게 되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보이죠? 글씨가 제대로 보이죠? 제가 이걸 거꾸로 들고 있었어요. 거꾸로 들고 있었는 바람에.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활성화 시키게 되면, 비활성화 꺼놓게 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증샷 같은 거를 찍는다. 만약에 어디 가서 인증샷 찍으러 가셨을 때 뒷배경을 이렇게 하는데 그 뒷배경에 글씨가 있어요. 현수막 같은 게 있어. 그게 나오게 되면 이게 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꺼져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켜놓고 찍는 연예인들이 많아요. 연예인들이 예능 프로에서 가끔 가다가 연예인들이 인증샷 찍었다 해서 올리는, 가끔 이렇게 사진을 예능 프로에서 보여주는데 뒷배경에 글씨 현수막이 있고 간판이 있는데 다 거꾸로 나와 있어요. 제대로 나온 사진이 본 적이 없어요. 연예인들은. 이게 다 기본적으로 켜져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그 간판 홍보해준다고 찍어준 건데 간판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한참을 봐야지만 봐야 된다, 알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증샷이나 뭐 뒷배경에 있는 글씨를 좀 제대로 나오기 쉽고 할 때는 이걸 꺼놓고 찍으셔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다 찍는데. 예. 뭐 어디 올리는 것들도. 그죠? 예.
저도 산에 혼자 올라가서 정상석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인증사진 찍고 항상 이게 정상석이 거꾸로 나오거든요. 그쵸? 거꾸로 나오죠. 예, 맞아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되는 것까지 좋으니까 뒤에 글씨가 나와야 되는 거면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이걸 꺼놓고 찍으셔라. 이제 요거 이제 아셨으니까 앞으로는 꺼놓고 찍으시면 인증샷 제대로 나오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FPS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 퍼 세컨드인데 이게 30프레임, 60프레임 동영상 이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동영상에 부드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1초에 찍히는 사진 장수가 30장이냐 60장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영화가 옛날에는 1초에 24장이었어요. 그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초에 24장. 그 다음에 형광등은 1초에 60번을 깜빡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1초에 60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부드럽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동영상 찍을 때 요게 이제 요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요거를 있으신 분들은 설정을 해주세요. 그냥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 동영상으로 찍겠다. 그러면 그만큼 더 최적화 시켜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손떨림 보정 요거는 꼭 무조건 요게 해놓으신 거하고 안 해놓으신 거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들고 찍을 때 동영상 찍을 때 이제 손떨림 보정 요거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옵션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크게 할 건 없고요. 요것만 H264, H.264 요것만 해주시면 돼. HEVC가 효율은 좋은데 호환성이 떨어져요. H264는 전 세계 공통 호환입니다. 이 코덱이라는 건데 이 H264라는 코덱이 웬만한 이걸로 찍은 동영상은 다 호환이 돼요. 호환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 줌 같은 경우는 오디오를 켜주시면 좋고 요거는 이제 동영상 찍을 때 마이크가 이제 줌에 맞춰서 내가 줌을 쭉 당기면 줌에 맞춰서 소리를 당겨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당겨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365 오디오 레코딩은 내가 요걸 쓰려고 그러면 삼성에서 나온 버즈 있죠? 이어폰 그걸 써야 돼요. 그걸 써야지만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거 없이면 이거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블루투스 헤드폰이라고 하죠. 그걸 써야지만 서라운드 3D 사운드를 담을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 있고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은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추적 AF 움직이는 촬영이죠. 움직이는 거를 오토포커스 AF 오토포커스거든요. 요거는 무조건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됩니다.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고자 할 때 요거는 사진 찍을 때 요게 꼭 필요합니다. 요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촬영 가이드 여기 활성화 되어 있으신가요? 네. 꺼져 있으실 거예요. 아마 새로 사신 분들은 아마 이걸 다 활성화 시켜 주세요. 격자선과 수직 수평선과 이게 펴지는 건데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이제 카메라를 볼게요. 카메라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요게 생긴 거예요. 아까 촬영 최적 구도 있었잖아요. 최적화 요거 하듯이 요게 격자선은 요겁니다. 요거 9칸이 생긴 거. 요 하얀 선 있죠? 요게 이게 수직수평 황금 불알선이라는 건데 요게 켜져 있어야지만 내가 구도 잡는 거, 그 다음에 수평 잡는 거 요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없던 게 수평계가 생긴 게 요게 가보시면 사진을 찍다 보면 얘가 이제 찍다 보면 이 수평을 잡아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요렇게 기울어지거든요. 요렇게 지금 수평 나오죠? 기울어지면 나오죠? 이게 여기가 지금 잡히는 게 수평. 이게 맞으면 노란색이 되죠? 수평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요런 게 예전에 없던 건데 요게 생긴 거예요. 수직 수평계 요게 생긴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 3분할 선이라는 건데 이게 수직 격자선이거든요. 이게 3분할 선. 요게 엄청 중요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반 디카에도 요 기능이 들어 있어요. 디카에도 들어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찍습니다. 그래서 요거 찍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또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게 각 9칸을 가지고 구도를 잡는다든지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그 역할을 어떻게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찍는 게 아니라 요 3분할 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꼭지점, 이 교차되는 점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요 아홉 칸을 가지고 분할해서 찍는 방법, 요런 것들을 잘 이제 앞으로 알려드리면 그걸 응용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이 교차점, 그 다음에 수직, 수평, 이 수평, 요게 수평, 수직 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진 찍으러 왔는데 이 수평이나 수직이 벽에 보면 딱 이렇게 라인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라인이. 이거에 맞춰서 내가 찍을 수 있게끔 이게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없을 때하고 있을 때가 많이 틀리거든요. 물론 이렇게 찍고서 내가 갤러리에 가가지고 편집하면 돼요. 되면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수직 수평을 잘 맞춰서 찍는 게 좋겠잖아요. 근데 구도에 맞춰서 찍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수직 수평 안에서 촬영 가이드 요게 이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치 태그인데 위치 태그도 저는 웬만하면 켜놓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켜놓으라고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찍은 데이터 사진 어디서 찍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사진을 몇 장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 갤러리에 가보면 이 찍은 사진을 열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메타 값이 나오죠. 이 메타 값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도가 나오죠. 지도를 클릭하게 되면 이 구글 지도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구글 지도에 지금 여기 청강 여기 주소 안에 여기서 지금 23장을 제가 찍은 거고, 자 이렇게 지금 나오죠.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에서 어디서 찍었다라는 게 다 나옵니다. 예, 여행 지도가 되는 거죠. 이쪽이 없죠. 전 여기서만 놀아요, 많이. 예, 충청도에서 많이 놉니다. 충청도에서. 아래쪽 괜찮은데 예, 이쪽을 많이 안 가요. 잘 가고 싶은데 잘 안 갑니다. 여수 괜찮은데. 예, 아니 여기서 찍었던 사진을 작년에 찍었던 사진이 제가 6개월치를 날렸어요. 예, 그래서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이 이 경기도에서 찍은 사진, 충청도에서 찍은 거, 뭐 이렇게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동해에서 찍은 거, 이번에 옥계 가서 찍은 사진 여기 38장 있는 거, 여기 다 나오죠. 이게 구글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갤러리 안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얘가 어디서 찍었는지 위치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나와요.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사진을 바로 폴더가 보여져요. 어디서 찍었는지. 클릭하면 저 사진을 그럼 카톡창에 넣으면 네, 그게 어디서 찍었는지 알 수 있는 원본으로 보내면 나와요. 원본으로 보내게 돼요. 대문 사진을 하면 아는 거죠. 대문 사진이 아니라 내가 카톡으로 주고받았을 때 원본으로 보내게 되면 이 메타 값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메타 값 어디서 찍었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원본으로 보내게 되면 네, 원본을. 그래서 보내실 때 이거를 이제 나는 이게 남들한테 보내기가 좀 그래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시 새로 저장해서 파일 변환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상세 정보를 요거를 이제 편집해서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요 사진을 갤러리에 들어가서 새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 저장을 해가지고 다른 이름 저장해서 크기 변경 이렇게 바꿔서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값들이 바뀌어요. 이 값들이 크기를 변경해서 하게 되면 값들이 바뀝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치 저장이라는 게 나는 그게 싫어 그러면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무조건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그렇게 지도가 이렇게 보이게 되면 좀 더 내가 어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고, 남들한테 보낼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줄여서 보내시면 그러면 이제 메타값이 확 줄어버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터치하시게 되면 위아래로 밀기 하면 카메라 화면이 바뀌는 거 아시죠?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요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요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촬영 방법을 누르게 되면 음량 버튼 가지고도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있어요. 우리 옆에 측면에 버튼이 3개가 있잖아요. 여기 2개가 붙어 있는 게 있고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음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할 거냐, 선생님들이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에서 여기 음량 버튼을 내가
클릭하게 되면 촬영을 해요. 내가 이 터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음량 버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게 음량 버튼을 나는 촬영 버튼이 아니라 다른 방법 쓰겠다. 요거를 아니고 이게 아니고 촬영 방법에서 요거를 나는 그냥 화면 확대 축소 줌을 쓰겠다. 그럼 줌으로 되는 거예요. 줌이. 요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줌이 되는 거예요. 줌이 쭉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줌 아웃, 줌 인. 요게 되는 거예요. 요런 기능을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 사항으로 선생님이 쓰셔도 됩니다. 내가 그때그때 맞춰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리 음량 제어만 하겠다. 이제 그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명령으로 셀카 찍을 때 아니면 뭐 셀카가 아닌 것들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음성 명령을 켜놓고 계시면 김치, 뭐 찰카, 스마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찍는 거죠.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셀카 찍을 때는 손바닥 내밀면 내밀고 내려야 돼요.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얘가 인식하고 나면 얘가 숫자가 돌아요. 카운터가 돌립니다. 그 카운터가 뜨면 내가 손을 내리시면 돼요. 예. 셀카 찍으실 때 여기 해서 만약에 셀카 찍을 때 손 한번 딱 보여주고 나면 이 카운터가 뜹니다. 그러고 나서 내리시면 돼요. 저는 지금 셀카 찍을 때 연속해서 3장을 찍으라고 해놨기 때문에 3장을 찍습니다. 얘가 지금 2장이구나. 2장을 해놨구나. 2장을 이렇게 설정해놓은 기능이 또 있어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촬영 버튼 같은 경우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셀카 이 플로팅 버튼은 촬영 버튼 하나 더 띄우는 거예요. 내 화면 위에다가. 그러면 하나가 더 떠다녀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나 더 떠다닙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요걸 키워 놓으신 거. 그러면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오른손으로 내가 오른손을 내가 못 쓸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왼손을 찍으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찍을 이런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나는 필요하다 싶으시면 요걸 띄워놓고 계셔도 돼요. 이런 거를. 저는 이제 화면을 가려서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띄워놓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플로팅 버튼도 있다. 이 플로팅 버튼 요걸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 어디든지 내가 이동시켜서 버튼을 추가해서 만들어 쓸 수 있는 거 요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설정 유지는 이제 내가 카메라 모드를 어디서 찍었든지 다시 들어가면 그 모드가 그대로 시작하는 요런 것들을 셀카 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피 화각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인원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게끔 유지하는 요런 것들. 그 다음에 필터도 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스테디는 이제 동영상 모드에서 켜지게 되면 얘가 이런 기능을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인물사진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설정 유지라는 거는 내가 그 전 모드에서 썼던 거를 카메라로 들어가면 바로 그 모드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쓰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갔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고 카메라 정보를 딱 보게 되면 현재 내 카메라의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16.000066 요게 이제 최신 버전이에요. 요게 현재 최신 버전. 요게 이제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S25 울트라라면 요 버전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스마트폰에 따라서 버전이 틀릴 거예요. 그죠? 버전이 좀 낮죠? 아니요, 똑같죠? 똑같아요? 예. 25도 25도 똑같죠, 당연히. 25도 똑같고, 요 버전이 똑같죠. 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선생님한테 없는 거 하나 있죠? 요 메뉴. 선생님한테 없을 거예요, 지금. 카메라 어시스턴트가. 예, 요게 없을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게,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삼성 갤럭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카메라의 특별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앱이에요. 자, 그래서 줌 버튼 같은 경우는 현재 내가 2배 줌, 10배 줌, 100배 줌까지도 버튼에다 넣어놨어요. 보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카메라를 앱을 열면 줌 버튼이 지금 받죠. 네. 몇 개 없는 선생님도 몇 개 없는데 저는 2배 줌, 3배 줌, 5배 줌, 10배 줌, 100배 줌까지 넣어놨어요. 그럼 100배 줌까지 당기면 여기서 100배 줌을 딱 누르면 시계가 보이죠? 네. 시계 오자가 지금 보이죠? 네, 이렇게 100배 줌까지 가능하고요. 10배 줌도 이제 이게 버튼 딱 누르면 딱딱 되죠?
여기 요런 기능을 지금 여기다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 기능에 그 다음에 자동 HDR 요거는 자동 노출로 얘가 알아서 색상과 디테일을 사진을 모아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렌즈 자동 전환 같은 경우는 줌 배열에서 밝기를 얘가 알아서 최적의 렌즈로 적용해 주는 거고, 또 이게 광각을 찍게 되면 이 모서리가 왜곡이 생겨요. 광각을 찍게 되면. 그래서 그걸 왜곡 보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현재 선생님 카메라 버튼은 손을 뗄 때 찍힙니다. 손을 뗄 때. 한번 해보세요. 손을 뗄 때 찍혀요. 버튼에서. 버튼을 누를 때 찍히는 게 아니라 손을 뗄 때 찍혀요. 제 셀카 말고 한번 해보세요. 사진에서. 손을 떼면 찍힙니다. 그죠? 손을 떼면 찍히니까 그만큼 속도가 느린 거죠. 근데 얘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설치하게 되면 즉시 촬영이라 해서 우리가 디카는 셔터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찍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넣어줘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여드리면 촬영 버튼을 터치와 동시에 바로 찍혀요. 누른과 동시에 찍힙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누르고 떼면 찍히죠. 예, 네. 누르고 떼면 찍힙니다.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얘네들이 넣어줬어요. 여기에 즉시 촬영 기능을. 이 기능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초점 우선 기능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타이머 찍을 때 몇 장 찍을 거냐, 타이머로 요 기능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도 셀카로 찍을 때 또 몇 장을 찍을 거냐,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서의 렌즈 보정해주는 거. 그 다음에 카메라 자동 꺼짐을 찍으려고 하면 카메라가 옛날 꺼져 있어. 요런 기능을 나는 한 10분이나 최대 10분까지 요걸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저는 지금 요 안에 지금 들어있는데, 요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선생님들 지금 없단 말이죠. 요 기능이. 그죠? 그래서 없는데 요걸 어떻게 설치하는 거냐면, 요걸 설치하게 되면 요게 카메라 설정 안으로 살짝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있는지 없는지, 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는지 안 설치가 되는지는 어디서 설치하는 거냐면, 삼성폰에는 제가 지난주에는 원스토어가 있었죠. 근데 플레이스토어가 기본으로 앱을 설치하는 거죠. 근데 갤럭시 폰에는 갤럭시 스토어가 따로 있어요. 갤럭시 스토어가 있어요. 그럼 갤럭시 스토어는 뭐냐?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장바구니처럼 생긴 거. 요거를 찾아보세요. 일단 갤럭시 스토어, 내 앱에 갤럭시 스토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요 갤럭시 스토어 내 앱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 갤럭시 스토어를 찾아보세요. 갤럭시 스토어를. 자, 갤럭시 스토어 없으시면, 자, 어떻게 찾냐면, 화면을 위로 올리면 여기 검색창에서 스토어라고 쳐보세요. 스토어라고 치면 요 빨간색의 장바구니가 나올 거예요. 요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 화면을 열어주세요. 처음 열면 설치 이렇게 허용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열어보세요. 갤럭시 스토어라고 이걸 열어보세요. 동의 해주시고 허용 눌러주시고 해주셔야 돼. 요 화면까지 들어와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오셨죠? 자, 여기까지 들어오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상단에 돋보기 클릭해서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문으로 쓰셔도 돼요. 카메라 어시스턴트라고 한번 쳐보세요. 돋보기에서 카메라 어시스턴트. 뭐가 또 업데이트가 됐네요. 요 카메라 어시스턴트 요게 있나요? 요게 있으면 요걸 설치를 해주세요. 요거 있으면 요거 설치. 한글로 카메라 어시스턴트. 여기 이렇게 요거.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카메라 버튼에 수직 수평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민트색의 요거를 설치해 주세요. 요거. 없어요. 네, 우리 김상호 선생님 그거 없을 거예요 아마. 실행이 있었잖아. 예, 실행. 실행은 실행. 실행 눌러주세요. 설치. 요 플레이 버튼이 나오게끔만 설치해 주세요. 그럼 뭐, 자동으로. 자동으로 여기 들어와요. 이렇게 설정으로. 줌 버튼 뭐 이런 네, 거. 자동으로 이 갤럭시 카메라 어시스턴트가 이 자동으로 여기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AI 카메라. 이게 AI 기능이라 요게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설치가 끝났으면 설치 끝났죠? 네. 그러면 카메라 들어와 보세요. 설정으로. 카메라 설정에 가보시면 지금 저와 똑같이 카메라 어시스턴트가 있을 거예요. 그럼 클릭해서 저처럼 줌 버튼 들어가서 요거 다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뭐 자동 HDR도 활성화 그 다음에 사진은 부드럽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렌즈 자동 전환 왜곡 보정 그 다음에 즉시 촬영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고? 카메라. 설정 눌러야죠. 그거 점 4개 눌러서 그 톱니바퀴 그러면 화면 쭉 올려보세요. 중간 거의 끝에쯤에 설치가 됐을 거예요. 이제 카메라 어시스턴트 있죠. 네, 들어와서 이제 여기 다 저처럼 다 해보세요. 이렇게 즉시 촬영도 해주고 초점 우선 그다음 사진 모델 동영상 촬영 그 다음에 뭐 HDR 이런 거 그 다음에 화면 카메라 자동 꺼짐 이렇게 눌러보면 최대 10분까지 화면이 안 꺼지게끔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카메라 녹화 중에 동영상 녹화 중에는 화면이 꺼지지 않게끔 계속 켜놓는다 이렇게 사용 안 하면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고 쭉 하시면 돼요. 거의 켜놓으면 되는데 여기 DOF나 3D 촬영 이런 것만 꺼주시면 돼요. 이건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타이머 성능 설정이 뭐라고 그랬죠? 타이머가 이제 뭐냐면 타이머 찍을 때 촬영 장수를 늘릴 거냐 1초부터 3초짜리로 해가지고 몇 장을 더 찍을 수 있냐 이거가 있거든요. 타이머로 해놓게 되면 타이머로 사진을 찍을 때. 네. 그래서 그러면 타이머로 이제 내가 찍게 되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얘는 한 번에 3장까지 타이머로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1초 단위로 최대 3초까지 천천히. 그래서 빨리빨리 찍으려면 이렇게 해서 최대 7장까지 타이머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능도 설정 이렇게 최소 한 3장에서 1초 정도 아니면 1.5초 정도로 간격을 두고 해놓으시면 타이머 찍을 일이 좀 있다면 가끔 찍다면 해보실만 하죠. 타이머 촬영. 그 다음에 왜곡 보정이 뭐냐면 우리가 광각 촬영할 때 여기 광각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1배는 우리 사람 눈 1배 표준이에요. 표준. 요 2배 줌이고 3배 줌이에요. 여기 0.6이 광각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1배에서 여기 2배고 3배고 5배고 10배잖아요. 근데 광각을 가게 되면 1배에서 광각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쭉 보이죠. 이 광각이 되는데 나중에 찍고 보면 이 사람 찍히면 이 모서리가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거를 보정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이 들어있으니까 요거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왜곡 보정도 요것도 활성화 시켜주시라. 요런 거. 그다음 초점 우선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분들은 뭐 다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써도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HDR 10 플러스 요것도 사용해주고 하시면 되고요. 동영상 모드가 아닌 요거 쓸 수가 있으니까 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최적의 그리고 요 기능이 아이폰에는 없는 기능들을 여기에 지금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삼성에서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 기능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거죠. 네, 줌 버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줌 버튼을 이렇게 꺼내놓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줌을 할 때 보면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당겼다 밀었든지 하잖아요. 이거는 초점 잡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초점 잡는 시간이. 근데 요 숫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초점 잡는 시간이 빠릅니다. 얘가 초점을 잡아주는 시간이. 그러니까 요 버튼을
줌 버튼을 누르는 게 훨씬 더 초점 잡는 시간이 빠르다. 예, 손가락으로 내가 줌을 하는 것보다 예, 그건 이게 더 빠르다라는 거 그걸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정만 했는데 벌써 요것만 해줬는데도 오늘 2시간 다 갔죠. 예, 설명드리고 설명했는데 2시간 다 갔습니다. 예, 요렇게 요거까지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화면에서 요 화면도 지금 설명도 못했잖아요. 그죠? 예, 여기 화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진 모드에서 요 화면도 되게 중요하니까 오늘 벌써 8시 48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정 부분 한번 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오늘 배운 거는 뭐냐? 촬영 버튼 밀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GIF 촬영하는 거 요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촬영 여기 보시면 QR코드 스캔하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또 해보시고 문서 스캔하는 거 요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문서 스캔하는 거를 한번 카톡 내가 이렇게 문서 찍어서 스캔했다. 사진은 이게 업무 사진이고 요거는 요 안에서 내가 사진 글만 가져왔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연습한 거를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워터마크도 마찬가지로 워터마크 넣은 거 내가 어디서 찍었다 날짜 요런 거 다 설정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정해서 찍는 거 그리고 워터마크도 한번 넣어서 한번 찍어보시고 해보시면 나머지는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렇게만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해서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즉시 촬영을 눌러놨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들도 촬영해서 이제 촬영 버튼과 동시에 찍히는 거예요. 그죠? 예, 요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일반 디카처럼 찍히는 거기 때문에 버튼 누른과 동시에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속도가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 카메라 어시스턴트 다양히 그래도 지금 우리 김영선님만 안 되지만 어쨌든 다 지금 25 시리즈라 다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가지는 스마트폰에 진짜 엄청난 기능이 많죠. 예, 요렇게 오늘은 맛배기만 배웠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 촬영하는 이 화면서부터 이 다양한 모드들 있죠. 이거 모드들만 해도 이거 한참 걸려요. 이것만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도 내가 찍는 게 어떨 때 이런 모드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 놓으시면 나중에 동영상 촬영이나 영상 제작할 때 또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찍었던 사진이 맨날 똥손이라 너보고 사진 찍지 마, 이제 엄마 찍지 마, 아빠 찍지 마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제대로 배우면 이제 내가 찍어줄게 해서 이제 그게 가능한 이런 선생님들도 이제 똥손이 이제 사진 작가 손이 되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다음 주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맞아요, 많아요. 자녀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